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수상승의 여신 케이트입니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 자 이번 시가 바로 수동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동태 우리가 이제 중등 영문법을 총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수동태를 처음 본다 이런 친구들은 없을 텐데, 자, 수동태 왜 쓰는가? 수동태를 왜 써요? 네. 능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면 누가 어쨌다, 어떤 주체가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런 태세를 묘사한 그런 문장이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누가 어쨌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어쨌다라는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누구인지를 모를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수동태로 써야 해요. 자, 누군가가 어제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 그럼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누가 훔쳤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도난 당했다, 훔침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수동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체자 누가인지를 모르는 경우에 수동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알고 있지만 수동태로 쓰고 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뭔가 당하고 되어지고 하는 어떤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수동태를 쓸 수도 있죠. 또는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서, 누가 그랬는지 말하기 싫어서 쓸 수도 있죠. 그죠? 약간 우리 어제 누군가 우리 반에서 부정행위를 한 거야. 누가 했는지 알아, 선생님은?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 다음날 학생들에게 어제 시험에서 우리 반에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누가 저질렀는지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오픈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케이트가 저기 부정행위 저질렀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동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볼까요? 행위를 당한 입장에서 서술하는 표현입니다. 당하다, 되다로 해석이 되고, 자,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만 수동태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은 동작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동이라는 게. 즉, 원래 애초에 능동 상태에서 동작을 누군가에게 가해야 그 가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한다. I sing.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노래한다. 수동태로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즉, 애초의 문장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영어 5형식 문장에서 1형식과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3, 4, 5형식에만 목적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면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3, 4, 5형식만이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수동태 만드는 방법 하면서 선생님 써놨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자, 브라이언이 부서뜨렸습니다. 그 의자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브라이언이 부서뜨렸다. 그 의자를. 그러면 부서뜨리는 행동을 당한 것은 그 의자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동작을 받은 대상, 바로 피해자죠. 대상이 요 입장에서 다시 서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자의 입장에서는 부서짐을 당하였다. 부서졌다. 그지? 브라이언이 부서뜨렸어. 의자가 부서졌어. 부서뜨림을 당하였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능동태 문장이고, 수동태로 바꿀 때에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에 새로운 주어로 넣는 겁니다. 얘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나야, 나. 인기 있는 노래 있었지 않니? 몰라. 솔직히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의자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의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 의자가 부서졌어. 자, 첫 번째 단계로는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능동의 표현을 수동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 요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자,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 형태가 BPP죠. 자, PP 바로 과거분사를 넣어서 과거분사 뭐뭐 당한 뭐뭐 된 어떤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변환 형태인데 뭐뭐 당한이다 해서 수동태 동사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PP로 뭐뭐 당하다라는 표현을 넣어줘야 하는데 자, 문제는 애초의 문장과는 다른 새로운 문장이죠. 애초의 문장은 브라이언이 주어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수동태 문장은 새로운 주어가 누둥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는 새로운 주어와 일치시켜야 하죠. 따라서 의자에 맞춰서 동사의 수일치를 봐줘야 됩니다. 자, 수를 주의합니다. 자, 수는 chair, 3인칭 단수네요. 그죠? 3인칭 단수. 자, 그 다음에 시제를 주의합니다. 자, 시제를 주의해라 라는 것은 원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지금 바꾸는 상황은 있었던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점만 다르게 해서 문장을 서술하는 것이지 시제 자체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태만 바꾸는 거야. 시제를 바꿔서는 안 돼. 따라서 원래의 시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면서 시제는 과거네요. 자, 3인칭 단수면서 과거인 비동사를 잘 넣어줘야 해요. 사실 PP는 정해져 있는 거죠.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 바뀌잖아요. 따라서 주어의 수와 그리고 시제를 잘 봐서 비동사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수제, be. 수제 B를 신경 써가지고서 삐삐를 쳐주면 돼. 수제 BBB. 그러면 3인칭 단수면서 과거니까 was죠. break, broke, broken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주체자, 즉 그 행위를 행한 주체자를 표현해 주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by 누구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주체자를 표현해 주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엠마가 임마 아니야 임마? 임마 그 노래를 불렀어. 수업 시간에. 임마가 노래를 불렀어. 그 노래를. 자, 그러면 그 노래를 동사의 대상 바로 목적어가 새로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수동태. 그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불리웠다 해야겠죠. 불리웠다. 그러면 수와 시제를 주의해서 BBB를 넣어야 돼요. 수는 the song은 3인칭 단수죠. 자, 시제는 쌩까송. sing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과거 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3인칭 단수면서 과거인 비동사는 무엇인가요? was죠. 자, 그리고 이 sing, sang, song. 그래서 song이라고 하는 PP형을 넣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두 번째 단계. 자, 우리 두 번째 단계가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틀릴 요소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은 다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체자는 통상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돼요. by, 임마 이렇게요. 물론 솔직히 in class와 by, 임마를 바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편하게 맨 끝에 그냥 동상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동사 구의 수동태를 살펴볼게요. 자, 동사 구라고 하는 것은 구라는 말 자체가 구구절절 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 하나가 동사가 아니라 단어가 2개 이상 뭉쳐서 어떤 그룹을 이뤘는데 근데 그 그룹으로 이룬 게 하나의 동사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동사구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저 트럭이 ran over라는 표현이 있죠. 자, 2개 단어 묶어서 차로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치고 이제 그 위를 달려가요. 차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run over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사예요. 바로 동사구라고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동사구가 들어있는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 때 그 동사구를 하나의 동사처럼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트럭이 쳤다 캥거루를 그러면 캥거루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합니다. 수동태 문장이죠. 자, 그 캥거루는 되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제 be. 지금 이걸 해야 되잖아. 자, 캥거루는 3인칭 단수. 원래 시제는 과거. 그러면 3인칭 단수 과거인 비동사는 was예요. ran. 똑같아요. PP가 run이죠. 자, 그런데 run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over까지가 하나의 동사구 덩어리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캥거루가 was run over. 침을 당하였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by that truck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 아이는 look up to 누구누구를 존경하다라는 동사구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존경해? 그 의사들을. 그러면 그 의사들이 존경받았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와 시제를 주의해서 BPP 넣어볼게요. 자, 복수죠. 복수고 look to네요. 과거군요. 복수명사 과거인 비동사는 were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 PP 형태를 넣어줘야 하는데 look up to의 PP 형태는 look, looked. 동사 부분에만 PP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PP를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동사구 그대로 배열을 해줘야 의미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존경받은 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the cat. 그래서 그 의사들은 그 아이에 의해서 존경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수동태 불가능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동태 만드는 거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동사구인 경우에는 동사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수동태로 바꾸면 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수동태로 불가능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가능한 거 그런 거 말고도 내용상 이거는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어요.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자, 일단은 수동이라는 거. 동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주고 받고인데 동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수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동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동작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유, 상태는 그야말로 상태입니다. 어떤 동작이 오고 가는 상황이 아닌 거야. 따라서 동작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수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녀는 닮았다 그녀의 엄마를. 그러면은 그녀의 엄마가 닮아졌다 그녀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일단 닮는다라는 것은 닮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닮아지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우락부락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닮은 상태입니다. 상태니까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나는 3개의 펜을 가지고 있다. 3개의 펜이 가져진다 나에 의해서. 안 됩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동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어떤 이런 동작을 하든 뭐 이런 동작을 하든 내가 연필 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나 저기 집에 후라이팬 여러 개 있어. 안 쓰는 거는 버리려고 오늘. 진심이야.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후라이팬 막 어디선가 막 받은 거 막 이만큼 쌓아놨거든? 뭐 되게 뭐 고급진 거. 근데 너무 좀 무거워서 쓰기도 힘들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내가 집에 후라이팬 여러 개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것도 동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소유한다라는 말도 수동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아니, 뭐 한국말로 소유된다. 뭐 가능한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영어랑 한국어랑 다르잖아. 가끔 그런 친구들 있다 그랬어. 그죠? 한국어는 되는데 왜 이 영어는 안 됩니까? 이러면서 나를 막 혼내고 나를 막 따집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영어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받아들여 주세요.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수동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by 이외의 전치사라고 해서. 자, 우리가 주체자를 표현할 때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by 뭐뭐라고 쓰죠. by는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뭐 대명사를 쓴다면 목적격으로 쓰는 것이 당연한데, 자, 근데 이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외워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수거 표현인 거예요. 수거 표현. 자, 볼까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영어를 처음 접하면서부터 배운 어떤 수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interest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흥미 느끼게 해주다. 흥미 느끼게. 타동사입니다. 미안. 원래. 그러면 interested라는 것은 흥미 느끼게 해줌을 당한이라는 비평이에요. 자, 그런데 be interested라고 해서 근데 그거를 과거분사라고 보지 않고 너무 하도 자주 쓴다 보니까 interested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굳어졌지 이걸 보고 과거분사다, 수동태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 어떤 단어 형성의 논리가 수동태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생성이 됐어. 근데 너무 자주 쓰여서 그건 수동태로 부르지 않고 그냥 형용사인 거야. 그런 애들은 그냥 수거 표현으로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전치사를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에 원래 같았으면 뭐뭐에 의해서 흥미를 느끼게 함을 당하다. 그러니까 be interested by 아니죠. in을 써야 되는 거죠. 수동태가 더 이상 아니고 그냥 하나의 수거 표현입니다. be interested in. 자, be pleased at 또는 with죠. please,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be pleased, 기쁘게 함을 당하다, 기뻐하다죠. 그러나 pleased, 그냥 기뻐하는이라는 형용사로 다들 생각합니다. be satisfied with, satisfy,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예요. satisfied, 만족시킴을 당한. 그래서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원래 수동태 논리에 의하면 뭐뭐에 의해서 만족시킴을 당하다. be satisfied with by 아니에요. with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거로 굳어졌다. 이거는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be covered with, cover, 뒤덮다죠. 덮다란 뜻이에요. covered, 덮여지다. 뭐에 의해서 덮여지다? covered by? 아니야. 그냥 covered with 이렇게 써요. 자, be surprised at, be filled with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보기도 좀 그래. 그냥 이런 수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by가 아니라 이런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전치사를 쓰더라.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4형식 문장은 어때요? 목적어가 2개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실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모두 동사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이 2개인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4형식 동사 또는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건데, 자, 결국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 하나 만들 수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총 2개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이론상.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그는 주었어요. 나에게 꽃을. 그러면 나에게 간접 목적어, 꽃을, 을을 직접 목적어죠. 자, 그러면 요 나를 가지고 먼저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줌을 당하였다 하면서 BPP로 써야겠어요. 자, 수와 시제를 주의합니다. 나니까
그리고 과거니까 was 쓰고 give, gave, given이죠. 그래서 I was given. 나는 줌을 당하였다. 즉 나는 받았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삼형식이었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by him 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이것만 맨 끝에 써주면 되는 거였는데 사형식이다 보니까 얘랑 얘 처리했어. 근데 얘 처리하기 전에 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내려줘. 그대로. 그러면 나는 꽃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한국어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꽃이라는 요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먼저 또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꽃은 해주고 그 다음 주었다라는 동사를 was given 하면서 또 줌을 당하였다, 주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수와 시제를 주의해서 BPP를 쓰는데 a flower는 3인칭 단수고 그 다음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3인칭 단수면서 과거인 비동사 바로 was고요. give, gave, given 해서 was given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flower 써주고 was given 썼어. 자, by him 맨 마지막에 써주기에 앞서서 me가 이번에는 남아있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런데 이 me는 원래 사형식은 순서에 의해서 에게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영거퍼 두 개의 단어를 나열해서 무조건 에게을 먼저 나오는 것이 에게, 간접 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것이 직접 목적어 을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걸 그대로 내리면 돼. 원래 그냥 을을 목적어. 그런데 에게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그래서 에게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 to me 하고 to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a flower was given to me 라고 해줘야죠. to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로는 왜? 네, 가로 없이 그냥 to me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인 경우에는 에게의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give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두 가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쓰는 한 가지 녀석으로 수동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직접 목적어만, 사실 직접 목적어라는 게 을을 바로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대상이 되는 그 피해자 목적어 을을 그 을을 가지고 수동태로 만드는 녀석들이 제일 많고요. 그게 제일 흔하고요. 요 에게를 가지고서 요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give가 그냥 대표적인 그 녀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 즉 을만 가지고서 수동태를 만드는 케이스들을 볼게요. 자, 나는 만들었다. 그를 새로운 셔츠를. 자, 만약에 새로운 셔츠란 말이 없다면 나는 그를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연거퍼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그에게 셔츠를 만들어 줬다. 바로 이 make가 사형식 동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수요 동사로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셔츠는 하면서 새로운 주어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was made, 만들어졌어.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에게의 의미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make 같은 경우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봐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사주고 이런 거 노력 들어가 for를 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or를 쓰게 돼 있어요. for him. 그리고 by me,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셔츠가 그를 위해 만들어졌어. 나에 의해서. 즉 내가 그에게 새로운 셔츠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셔츠가 그에게 만들어져진 거죠. 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것을 he를 가지고 써본다. 자, 그러면 이론상 그냥 한번 써보면 he was made 써주고 그 다음에 을은 그냥 쓰는 거잖아요. A new shirt by me.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쓰지 않아요. 이렇게는. 왜 안 쓰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상해서 안 쓴다. 어색해서 안 쓴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쓰는 이유? 궁금한데 학문적으로 좀 더 파헤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석사 과정에서 영어 학을 전공해서 네가 파헤쳐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해. 이런 거 궁금해? 그러면 영어학을 하면 됩니다. 영어학의 syntax, 통사. 내가 했던 거. 전에도 말했죠. 세상 천지 돈 안 되는 세상 천지 돈 안 되는 학문. 그러나 이제 순수 학문으로서 이제 학문을 사랑하면은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나 봐. 강사하고 있잖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강사하기 위해서 그 석사 과정에서 통사를 전공해 볼 거야, 선생님? 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학교만 나와도 강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알아서들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네. 자, 그 다음. 그녀는 샀대. 나를 선물을. 그건 뭐야? 나에게 선물을 사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을을 직접 목적어를 네, 새로운 문장의 주어로 수동태로 쓰는 거죠. 선물이 was bought, 구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에 의해서 쓰는데 에게라는 말은 전치사를 이용해서 넣어야 해. 그런데 만들어주고 사주고는 to가 아니라 이 for를 쓰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for me라고 하는 거죠. 선물이 구매되어졌어. 나를 위해서. 그녀에 의해. 즉 그녀가 나에게 줄 어떤 선물을 샀다. 나에게 선물을 사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이론상 me를 가지고 해볼까? I was bought. 나는 구매되어졌다. 선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굳이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색하다. 쓰지 않는다.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거 뭐 사람이 뭐 만들어지냐? 내가 구매됐다고? 내가 사줬다고? 이 앞부분부터가 이상하지 않니? 어색해. 이렇게 설명들을 그나마 합니다. 그거 어색하잖아. 그가 만들어줬어. 네, 이상합니다. 안 써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5형식 문장도 목적어가 있으므로 또 수동태 나름 가능하지만 자, 그것은 다음 시간 수동태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동태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동태로 잘못 바꾼 거 고르랍니다. 자, 내 친구가 만들었어. 무엇을? 목재 박스, wooden box, 나무로 만들어진 박스를. 자, 그러면 요 목적어가 새로운 문장의 주어입니다. 나무 박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었다를 만들어졌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때 수와 시제를 주의해서 비동사를 잘 쓰고 삐삐해라. 그지? wooden box, 3인칭 단수예요.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럼 3인칭 단수 과거니까 was 맞아. make, made, made, pp 맞아요. 그리고 나의 친구에 의해서 okay. 두 번째. 자, 그녀의 남친은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그녀에게 라고 했어요. 자, 보냈다. 무엇을? 이메일을 그녀에게. 그러면 목적어는 이메일이죠. 그러면 이메일이 그 다음에 보내어졌다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와 시제를 주의해서 비동사 쓰고 삐삐. 그러면 수는 3인칭 단수. 자, 시제는 send의 과거형이죠. sent는. 그러면 3인칭 단수면서 과거이어야 됩니다. is가 아니죠. was예요. send, sent. 오케이. was sent. 그 다음에 to her 써주고 맨 마지막에 by 누구 이렇게 써주는 거죠. 2번. 조 씨가 요리를 했어요. 이 음식을. 그러면 이 음식은 요리되어졌다.
조씨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수 3인칭 단수 시제는 cooked 과거 3인칭 단수이면서 과거인 비동사 was 그 다음에 삐삐는 cooked was cooked. 오케이. 학생들은 청소한다 운동장을. 그러면 운동장은 청소된다 학생들에 의해서. 운동장 3인칭 단수 clean 현재야. 3인칭 단수면서 현재인 비동사 is 써주고 삐삐는 clean, cleaned, cleaned.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어를 호주에서. 영어는 그 다음 말한다가 말하여진다 되어줘야겠죠. 영어는 3인칭 단수고 말한다 현재다. 3인칭 단수면서 현재인 비동사는 is고 삐삐는 speak, spoke, spoken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in Australia. 그 다음 by people 뒤에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너무나 뻔한 어떤 일반인 주체자인 경우에는 굳이 by people 같은 거 쓰지 않고 생략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주체자 by 누구에 관한 것은 쓰고 싶지 않으면 사실 안 써도 돼요. 즉 생략하고 싶으면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말 안 하고 싶으면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뻔한 사람, 너무나 뻔한 주체자들 이럴 때는 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가 호주에서 그럼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여지지 뭐 거의 뭐 코알라가 영어 막 구사해막? 캥거루? 토끼?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무 사람이지 그러면 뭐 그러면은 뭐 악어? 악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 일반인 주체 이런 건 생략할 수도 있죠. 자, 어법상 잘못된 거 그래요. 자, 우리가 요거는 수거 표현들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surprised at the sound 그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 가수는 is known 알려져 있어요. to everybody 모두에게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 덧붙여서 be known for가 있죠. 이거는 be famous for 하고 같아요. 뭐뭐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뭐뭐로 알려져 있어. 아, 제주도 한라봉으로 알려져 있지. 그 말은 한라봉으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e known for 뭐뭐라는 것은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e known by가 있죠. 알려진다.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건데 뭐뭐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 뭐뭐를 보면 안다라는 뜻이 되어줍니다. 어떤 한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래서 친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알아져. 정체가 드러나. 또는 나무가 그냥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과일을 보면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열매에 의해서 그 나무가 known, 알려진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be known 같은 경우에는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for 뭐뭐로 유명하다. by 뭐뭐에 의해 알려진다. 즉 뭐뭐를 보면 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기뻐. The gift. 선물에 기뻤다. 라는 거죠. 자, 그는 만족했어. 그 결과에 satisfied with를 쓰죠. with to가 아니에요. 수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설악산은요, 눈으로 덮여 있어요. be covered with. 이렇게 됩니다. 자, 수동태로 바꾸래요. 엄마가 사줬어. 나에게 멋진 모자를 이라고 합니다. 자, 사준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목적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을을 원래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죠. 특히 이 사준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를 사줌을 내가 구매되어졌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I로 쓰는 건 쓰지 않는다. 통상 쓰지 않는다. 본 적도 없어. 그지? A nice cap 하고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BPP. 3인칭 단수면서 사줬다가 과거니까 was 되어주고 by, bought 하니까 bought 됐어. 자, 그 다음 에게의 의미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넣어야 해. 그지?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For me, okay 이거다. 그 다음 엄마에 의해서. 됐지? to는 아니죠. by는 make by는 for를 쓴다 그랬으니까.
자,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망, 죽음을 당하였다죠. 자, 그러면 kill이 아니라 수동태로 바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였다. was killed 라고 해야 BPP로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실은 자동차 사고가 아빠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죽임을 당한 거야. 자동차 사고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was killed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영어는 말한다, 캐나다에서. 영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말하여진다. is spoken. BPP로 써야죠. 팀은 선택한다. as 뭐뭐로서 그 동아리에 우두머리로 선택되어졌다 해야죠. 수동태로. 그래서 was chosen.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상우는요, was 하더니 그의 할머니에 의해서 돌보아졌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look after 동사 구죠. look after 두 단어 묶어서 돌보다. 따라서 looked after까지 있어야 was looked after 돌보아졌다. 자, 그 세탁물 the laundry는요, 나에 의해서 행하여져야만 한다. 조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PP죠. 그죠? BPP 이렇게. 사실은 조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므로 MR is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인 경우에 BPP에서 B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행하여진다, 뭐뭐 해야만 한다, 행하여져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탁이 나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나는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which 그것이 was filled 가득 차 있었어. 오래된 편지로. 자, be filled with 외워줘야 합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 그 다음 how to make a kite 어떻게 연을 만드는지를 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I taught 나는 가르쳤다. 근데 by him이 나온다면 by 누구라는 말 자체가 여기가 수동으로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I was taught 그러면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 웨이터가 주었습니다. 그에게 메모를 그래요. 그러면 그를 주어로 삼으라는 거죠. 그를 주어로. 그러면 he was given. 줌을 받았다. 즉 그는 받았어요. 뭐를? 메모를 웨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곧장 내릴 때 에게가 남으면은 전치사를 이용해서 에게의 내용을 넣어주지만 요거는 지금 he를 주어로 삼았기 때문에 메모를 을만 남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내리는 거죠. 셰프가 만들어줬어요. 나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자, 그러면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졌어. 나를 위해서, 셰프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되죠. 자, the author. 그 작가는요,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to로 해야죠. for는 뭐뭐로 알려지다. 즉,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 회의는요, call off.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BPP로 was called off, 연기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스에 의해서. 그래서 by the boss라고 by를 넣어주셔야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I was bought a new cell phone by my father 라고 했는데 내가 구매되어졌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by를 사용식 동사 by는 사람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지 않고 직접 목적어, 즉 사물을 주어로 해서만 수동태로 쓰죠.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이 was bought, 구매가 되었다. 나를 위해서, 아빠에 의해. 좋은 차가 belong to, 누구누구에게 속하다라는 건데요. 속하다라는 것은 어떤 소유의 의미야. 소유나 상태는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belongs to, the nice car belongs to me. 나에게 속해 있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OX 퀴즈 마무리 시간이에요. 자, the babies were taken care of. 자, take care of 해서 동사 구의 수동태고 by her, 그녀에 의해서 돌보아졌다 라고 해야겠죠? 자, 그 불쌍한 아이는 항상 be made fun of 라고 해서 놀림을 받는다 라는 뜻이죠. make fun of, 놀리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놀림을 받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안다. 대절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해서 여기 대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책이 보여진다 매우 흥미롭게. 자, 이렇게 안 쓰죠. 그냥 보인다.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방은요. was filled by가 아니라 be filled with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랐어요. 그 끔찍한 사고에 놀랐습니다. 자, I was given an iPhone. 나는 아이폰이 주어졌다. 맞아요. 사실 사형식 문장에서 수동태로 할 때 어떤 것은 간접 목적으로 즉 사람을 주어로 쓰고 어떤 것은 직접 목적으로 즉 물건으로 쓰고 어떤 거는 둘 다 되고 이제 이런 것이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직접 목적어 즉 물건을 가지고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쓰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쓰는 경우는 give 준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다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한 대학교 이상의 수준으로 간다면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일반적인 어떤 과정에서는 내가 줌을 받고 내가 뭐가 주어졌다. give랑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요 2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다 직접 목적으로 수동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 목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 give나 teach는 직접 목적어도 되고 간접 목적어도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2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녀의 숙모가 was sent, 보내어졌다. 생일 카드를 KT에 의해서. 숙모가 뭐 어딜 보내어져? 이상하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원래 문장 같았으면 뭔가 KT가 그녀의 숙모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었다. 뭐 이런 사형식 문장으로 쓴 것 같은데 수동태로 그녀가 보내어졌다 이런 말은 없어요. 쓰지 않아요. 구매되어졌다, 뭐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make나 buy를 사람을 가지고 수동태로 사형식을 수동태로 쓰지 않는 것처럼 send 이런 것도 쓰지 않아요. 네, 그냥 a birthday card was sent. 생일 카드가 보내어졌습니다. to her aunt. 그녀의 숙모에게. by Katie. 이런 식으로 써야죠. 되죠? 자,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네, 우리 수동태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내용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수동태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